5학년 3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서 주로 복습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수학 익힘 과제를 확인한 후에 3단원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38쪽과 39쪽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두고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문제는 주변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대응관계를 찾아보세요. 아래 표를 조금씩 나누어 두었는데요. 1번은 책꽂이의 수와 책꽂이의 칸의 수입니다. 둘이 이루고 있는 대응관계는 책꽂이 하나에 책꽂이의 칸이 3개가 있으므로 책꽂이의 수를 몇 배 한 만큼 책꽂이 칸의 수가 있냐 하면 3개가 되겠지요. 다음으로 2번은 책꽂이 칸의 수와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책꽂이 칸의 수를 10배 한 만큼 책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탁자의 수로 시작이 되는데요. 탁자의 수와는 의자의 수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관계를 보면 의자의 수를 뭐로 나눈 만큼 탁자가 있냐 확인을 해보면 탁자 하나의 의자가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4로 나눈 만큼이 될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위에서 찾은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책꽂이의 수를 하트, 그리고 책꽂이 칸의 수를 네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관계를 확인해 보면 책꽂이 수를 3배 한 만큼이 책꽂이 칸의 수였기 때문에 식은 하트 곱하기 3은 네모가 됩니다. 두 번째로 책꽂이 칸의 수는 2개 동그라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의 수를 네모, 책꽂이 칸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10은 네모가 되겠지요. 3번은 대응관계에서의 기호를 직접 정하는 것인데요. 의자의 수를 세모, 탁자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 대응관계식은 의자수 나누기 4는 탁자의 수, 즉 세모 나누기 4는 네모가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탁자마다 의자가 1개씩 더 있을 때 탁자의 수와 의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탁자의 수는 세모, 의자의 수는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탁자의 수 곱하기 5는 동그라미, 반대로는 동그라미 나누기 5는 세모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탁자에 놓이는 의자의 수가 1개 늘어났기 때문에 4배였던 대응관계가 5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4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친구들과 칠판에 미술 작품을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사용한 자석의 수와 미술 작품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석이 10개일 때 미술 작품이 9개, 7개일 때 6개, 6개일 때 5개였습니다. 1개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자석의 수는 이 부분은 셋, 자석이 15개일 때 미술 작품의 수는 14개, 9개일 때는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석의 수를 별,
미술작품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별 빼기 1은 동그라미이겠죠. 그래서 또는 동그라미 더하기 1은 별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식에 알맞은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예시로 나온 것은 슬기가 가진 연필의 수는 준기가 가진 연필의 수보다 3자로 많습니다 였습니다. 선생님은 형의 나이는 명준이의 나이보다 3살 많습니다 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 보았나요? 6번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각각 기호로 나타내고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위에 나온 것을 연습으로 해보면 형의 나이, 다이아몬드, 명준이 나이, 세모. 그래서 명준이 나이 더하기 3은 다이아몬드라고도 쓸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자동차 수는 네모, 바퀴의 수는 별. 그래서 별 나누기 4는 자동차의 수,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시간 복습을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는 3단원 전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60쪽과 61쪽입니다. 6문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멈춰두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동안 배운 것이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줄넘기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1번은 줄넘기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1분일 때 11, 2분일 때 22, 11배씩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때 66, 10일 때 110, 반대로 660kcal였을 때는 11로 나눈 60초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줄넘기한 시간이 네모분일 때 소모된 열량을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 기호를 사용하여 줄넘기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서는 줄넘기한 시간은 네모로 알려준 것이고요. 소모된 열량은 자신만의 기호를 정해야 합니다. 소모된 열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트라고 했을 때 네모 곱하기 11은 하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는 하트 나누기 11은 네모가 되겠지요.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슬기의 나이가 11살일 때는 나와 있지 않지만 12살일 때 2019년인 걸 보아 11살일 때는 2018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3살이겠지요. 20살일 때 2027년이었으므로 22살 때는 2029년이 됩니다. 그 결과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관계는 2007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면 슬기의 나이를 별, 연도를 세모라고 했을 때 연도 빼기 2007은 슬기의 나이가 될 것이고 반대로 슬기 나이 더하기 2007은
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별 더하기 2007은 세모, 세모 빼기 2007은 별이 될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게 공책을 2권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수와 공책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잘못 이야기한 친구를 찾아 옳게 고쳐보세요. 슬기는 대응관계를 알면 사람의 수가 많을 때도 공책의 수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슬기의 말은 옳지요. 다음으로 지혜는 사람의 수를 네모, 공책의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는 세모 나누기 2는 네모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세모가 공책의 수죠. 2권씩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공책의 수를 2로 나누면 사람의 수가 된다. 올바르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기는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 별 곱하기 2는 다이아몬드에서 별은 공책의 수, 다이아몬드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2권씩 나누어 준 거기 때문에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야기한 친구는 준기이고요. 옳게 고치면 공책의 수가 사람의 2배이므로 별 곱하기 2는 다이아몬드에서 별이 사람의 수, 다이아몬드가 공책의 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장을 읽고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분히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을 하나 쓰고 그 상황에 알맞은 식을 세모와 네모를 사용하여 써보세요. 대응관계를 나타낸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에서 해결했던 문제들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동생은 1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생과 나의 나이. 그래서 선생님 나이를 세모, 그러니까 나, 네모를 동생의 나이라고 했을 때 내 나이 빼기 1은 동생 나이, 동생 나이 더하기 1은 내 나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응관계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응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3단원을 잘 맞춰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새로이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다른 분수들도 있고요. 분모는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을 복습하느라고 수고한 여러분에게 오늘의 과제는 없습니다. 대신 3단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잘 모르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3단원도 수고하셨습니다.